네, 반갑습니다. LG전자 홍기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가로로 넓게 트인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지금 많이 넓어서 힘들지만 열심히 30분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IoT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 LG전자의 큰 IoT의 전략 방향 세 가지 지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업종 내지는 관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논의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주제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IoT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꿨던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돌이켜 보면은 예전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가보면 예를 들어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라든지 뭐 전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은 확실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는 뭐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연 이게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큰 웨이브를 겪었던 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모바일, 정말 많은 삶이 또 바뀌었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는 모든 걸 기억하고 다 적었는데 요즘은 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고 어디 보관하고 쉽게 열어보고 이렇게 된 것 같고, 주변하고 소통하는 것들의 방식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적 혁신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계속 좋아져 왔는데, 혁신적으로 바뀌어져 왔는데 그 다음은 뭘까? 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제가 만일 행사할 수 있다면은 바로 IoT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왜 최근에 회자가 되느냐, 이제야 시장이 준비가 슬슬 무르익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억을 거슬러 보면은 PDA라든지 기존의 어떤 피처폰에도 인터넷이 결합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은 이후에 폭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IoT가 저희가 지금 열심히 떠드는 거를 시작으로 아마 짧게는 2, 3년, 길게는 저는 한 2020년 정도면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스마트폰처럼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IoT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 기기와의 어떤 연결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 제어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IoT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는 뭐 저희가 돈을 절약하기 위한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와 같은 그런 범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나 엔터테인먼트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영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oT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자체는 어느 한 영역, 단순히 이 기기를 연결하고 삶을 바꾸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영역이지 않나 보고 있고, 결국 IoT는 저희가 오늘 참석하고 있는 이런 컨퍼런스 홀, 작게는 우리 가정 내 집, 그리고 자동차, 앞으로는 뭐 빌딩이나 오피스나 모든 것들에, 심지어는 이제 도시 내지는 국가 레벨까지도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LG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잠깐 보여드릴 영상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IoT의 현실적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 저희 스마트홈 영상 혹시 없습니까? 네. 없어요. 영상이 전달이 안 됐다네요. 잠깐 뭐 아마 전 전달했으니까 준비되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컨셉으로 스마트 홈이나 IoT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나오는 집이나 자동차와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고, 준비되는 대로 모두 다시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IoT,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IoT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길게도 해왔는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연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988년도부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작이 됐던 거죠. 모든 곳에 컴퓨팅이 들어가서 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뭐 IoT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러 용어들을 변천을 해오면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왔다는 거죠. IoT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디바이스 레벨, 디바이스에서도 뭐 프로세스라든지 연결을 위한 이런 커넥티비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위한 프로세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연결이 되고 그게 콜래보레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통한 여러 기기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고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IoT 시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디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흔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기존에 이제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우리가 IoT를 얘기할 때 보면 PC나 모바일을 얘기할 때 보면은 PC도 하나의 디바이스이고 그 다음에 저희 모바일도 하나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폰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마켓플레이스도 만들어지고 어떤 인기 개발자들이 나오고 개발사가 나오고 수많은 이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뭐 돈을 잘 버는 회사들도 나오게 됐었죠. 그게 뭐 애플이 만들었었고 구글도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몇몇 독립된 플레이어들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를 그 IoT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원 디바이스의 멀티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다. 저희가 뭐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이런 메신저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미디어라든지 사진과 같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 안에서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은 또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폰이지만은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IoT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 홈, 뭐 차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카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의 집을 예를 들더라도 집안에서 진정한 스마트 홈을 구축을 하려면 올인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스마트 홈이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그림을 가지고 와야, 그래야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원 서비스, 멀티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멀티 서비스가 하나의 디바이스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앞으로 IoT에는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기기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결국에는 고객은 돈을 낼 것이고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제조의 관점에서 저희가 제품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제품 본연의 가치, 예를 들어서 세탁기다. 세탁기면은 세탁만 잘 되면 됐습니다. 냉장고면은 뭐 잘 냉장 보관하면 되는 거죠. 냉동도 마찬가지고. 오븐, 에어컨. 뭐 특별히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드웨어 기기가 단독적으로 어딘가에 위치하고 전기가 연결되고 필요하면은 리모컨으로 저희가 기기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절 제조사들은 기기 하드웨어의 어떤 품질, 나는 우리 회사는 모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탁이 잘 됩니다. 이런 품질로만 가지고도 시장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세탁기들이, 이런 이제 뭐 이런 하드웨어들이 실질적으로 센서들이 하나 둘씩 들어갑니다. 인간들이 미처
그 습관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냉장고 문 열리, 뭐 센서가 하나만 붙이더라도 문이 열리면은 자동으로 알람을 준다든지 이런 통해서 제품의 가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즉 디바이스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가치의 성장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어떤 변화를 겪냐면은 저희만 하더라도 2010년도 예를 들어 인터넷 냉장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인터넷 시절에. 인터넷 냉장고는 이제 인터넷 진짜 네트워크에 꽂혀서 뭔가 스크린을 달고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거였죠. 뭐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기기 연결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욕구는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가 여름에, 겨울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에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집이 쪄요. 들어가기 한 5분 전에 에어컨 켜고 싶어요. 리모컨은 기기 앞에서 되지만 이렇게 기기 연결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앱으로 켜고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으로 나는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뭔가 신호들을 주고받게 되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기기 간의 통신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용자 씬을 만들어 보자 라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세탁기와 TV가 붙었다. 세탁 종료되면은 잘 모르죠. 물론 알림음이 울리기도 하지만은 잘 못 듣기도 하는 해서 나중에 현금 다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기가 연결이 된다라는 씬에서 봤을 때는 세탁기 종료되면은 TV에 이제 주부들이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세탁 종료됐다고 TV를 깜빡여 주면은 좀 더 편리해진다는 거죠. 하나의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기계 연동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뭐 에어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없으면은 내가 20도를 맞춰놓더라도 전기를 작게 쓰기 위해서 바람을 약하게 틀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피부의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조금 더 세게 튼다든지 뭔가 지금의 어떤 획일적 모습이 아니라 약간의 학습된 결과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결국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토탈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결국 사물 인터넷이 추구하는 방향의 한 축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의 기본적인 가치 이외에 추가되는 가치가 이만큼 많다, 늘어난다 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IoT를 바라보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치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결국 그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과 같은 뭐 황사, 미세먼지 많이 시절에는 공기청정기가 아주 치열하죠. 공기청정기가 단독으로 움직일 때와 뭐 날씨 예보를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예보에 맞춰서 움직일 때 저희가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소구하는 데 있어서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낼 때 신규 기기를 만드는 관점에서도 이는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에서는 그 IoT가 되면서 보다 더 센싱과 같은 여러 정보를 기기가 취합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혼자 동작하고 있었던 기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공간에 있는 기기가 두세 대 이상 아니면 여러 기기들이 같이 상호 협력적으로 조합을 하고 그리고 기기 자체가 기기 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렸을 때는 기기가 단독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자원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텔리전트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IoT라는 그 테마에 봤을 때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는 그 시장이 IoT가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상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저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IoT 시대의 제품 그리고 점점 더 이 시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플랫폼, 커넥티비티, 에코시스템 이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저도 그 플랫폼이라는 용어 자체가 흔히 너무 이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라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리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OS 레벨의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서비스,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저장소로서의 플랫폼, 그 두 가지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전자가 웹OS HP로부터 인수한 거는 아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웹OS는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용이었죠.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OS였는데 저희가 인수하고 작년도에 웹OS 기반한 TV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출시를 하고 뭐 여러 매체들이나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흘러왔던 그 TV의 최초 TV용 OS를 위해서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준비가 올해 들어서는 뭐 웹OS 2.0이라고 해서 조금 더 TV를 스마트하게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영상을 잘 보이고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아주 간단한 UX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4K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4K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주로 그 저희가 웹OS 2.0이라는 기반으로 TV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그냥 TV용 플랫폼으로서의 웹OS를 썼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TV용 웹OS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디스플레이를 쓰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게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 뒤에 보이는 큰 어떤 디지털 사이니지, 최근 들어서 사이니지 비즈니스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에서 사이니지를 위한 뭐 웹OS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 좀 맞춰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뭐 호텔과 같은 곳에서 호텔 TV라는 그 카테고리를 잘라가지고 쓴다라든지 그런 뭐 웹OS에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TV, 그 다음에 호텔 TV, 사이니지 이런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웹OS를 쓰는 건데 아마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웹OS를 점진적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녀석입니다. 그 LG 워치 어베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이번 MWC에서 공개가 됐었고, 뭐 지난 CES에서는 이제 아우디랑 협업했던 결과물의 워치로 이게 소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한국에는 아마 시판이 다음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시가 목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시판이 다음 달에 되면 이 녀석은 앞서 말씀드렸던 웹OS 기반으로 디바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뭐 기존에 이제 이미 그 로레벨의 하드웨어의 컴퓨팅 파워가 약한 경우에는 이런 OS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OS를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OS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웹OS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요 사안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하드웨어 OS로서의 플랫폼 준비 사항들이고 결국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가 결국 뭐 웨어러블이든 모바일이든 다 깔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디바이스들로부터 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뭐 외부의 서비스로 비춰지기에는 이제 LG 헬스라는 서비스가 글로벌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헬스 서비스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심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의 접근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저희 서비스에서 고객이 물론 이제 동의를 한 경우죠. 동의를 해서 내 데이터를 모아서 보겠다라고 한 경우에만 고객이 보는 액티비티 트래커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접근들을 해왔다면은 이렇게 모인 데이터 플랫폼도 외부에 좀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 시드를 쓰겠다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느냐?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고객은 시원하기 위해서 틀어놓죠. 근데 저희가 웨어러블로부터 온도, 체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용자 씬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위한 지금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커넥티비티입니다. 커넥티비티는 플랫폼은 아까 이제 디바이스 OS와 그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커넥티비티는 IoT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 고객은 흔히 IoT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이다. 당연하게도 내 휴대폰하고 내 자동차가 연결이 되고 필요하면은 내비게이션에 조작을 하고 이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렇거든요. LG전자 혼자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안을 보더라도 LG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조사가 만든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사물 인터넷 아니면 스마트라는 단어를 들고 출시가 되죠. 출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기기 하나당 앱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우리 폰에는 리모컨이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기기 10개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리모컨 10개처럼 앱을 10개 받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거 쓰겠습니까? 저만 해도 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기기 간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기하고 앱하고 모바일은 연결이 돼 있지만은 기기 스스로 이 넘나들어서는 어떤 표준화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표준화 단체들이 뭐 제조사들 내지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안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저희가 가전제품, 와이파이에 물려있는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아직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은 게이트웨이, 집안 내 이제 허브라고 불리는 게이트웨이 하나에 묶여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뭉치게 되면은 결국 와이파이 기반으로 동작하는 녀석들, 그리고 뭐 G웨이브나 직비를 가지고 동작하는 녀석들 상당히 다 다릅니다. 이런 통신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IoT가 서비스는 얘기하지만은 기기들이 다 따라 놀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커넥티비티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커넥티비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기기 간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긴 하지만 세탁기가 하는 방식 다르고 냉장고 하는 방식이 다른 게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를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올조인이라고 하는 업계 표준이죠. 아직까지 뭐 스탠다드는 아니기 때문에 표준을 채택을 하고 저희 가전을 최소한 올조인을 채택해서 출시를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조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에 보는 것처럼 올신 얼라이언스 안에 제가 어저께 다시 확인했는데 134개 정도의 그 파트너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뭐 가전 회사들도 있고 여러 서비스 회사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PC 제조사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서비스 제조사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표준들을 다 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올조인에 호환되는 기기들은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올조인 이외에도 유통사가 밀고 있는 1M2M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우리 가전제품들을 최대한 표준화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준화 단체는 올조인뿐만이 아니고 OIC나 IRC, 뭐 스레드, 구글의 뭐 피지컬 웹, 애플의 홈킷 여러 지금 스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는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밀어가지고 시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시스템은 결국 에코시스템을 하는 목적을 저희가 본연의 목적을 고민을 해보면 고객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내가 구매한 제품이 쉽게 쓰이는 거를 유용하게 쓰이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걸 IoT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저희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저희가 이제 제조하는 가전제품들이니까 가전제품들을 고객이 쓰려고 하는 서비스에 보여야 되겠다. 아직은 한국은 스마트홈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마 이 통사들 중심으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가스락 집안이 가스를 원격으로 잠궈주는 이런 서비스를 렌탈 얼마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화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파트너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원래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영상 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만들었던 그 데모 프로토타입 다 끝냈던 상황들인데, 여기 나오는 이 앱은 LG전자 앱이 아닙니다. 미국의 ADT라는 스마트홈 사업자의 앱이고, 이들이 나는 이제 집에 나가겠다라고 앱에서 신호를 하게 되면은 결국 ADT의 도어락이 잠기고, 그 다음에 LG전자의 냉장고나 조명이나 노브킹이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이런 이제 영상들이 준비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LG전자가 만드는 제품 이외에도 수많은 그 서비스 사업자들, 뭐 AT&T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홈, 그 미국에는 이제 아이컨트롤이라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유명한데, 그런 뭐 사업자들, 그 다음에 ADT와 같이 이제 시큐리티 쪽, 보안 쪽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들의 서비스에서 우리의 가전이 같이 보여지는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아마 앞으로 그냥 보안은 지금은 이제 그냥 불 끄고 가는 거죠. 침입 탐지를 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집안을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죠. 나는 외출해서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뭐 오븐이 가열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 협업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나 서비스 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풍부해지는 상황이 아마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을 여러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공급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LG전자 가전을 샀는데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코시스템에서 저희가 깊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하나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은 홈챗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쉽게 얘기 드리면은 모바일 메신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로 가전하고 대화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 결국 이제 이 서비스에서는 여러 기기들을 또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이런 대화뿐만 아니라 제가 차고 있는 뭐 지워치 R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데서도 음성으로 가전을 직접 제어하는 것들도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일 LG전자 혼자서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가 만든 제품만 집어넣으면은 별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은 이제 구글 제품 네스트죠. 네스트와 저희 홈챗 서비스를 연동해서 같이 협업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단순히 데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동차와 가전함 붙여가지고 집에 도착하거나 어디 갈 때 제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실험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챗은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뭐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너무 이제 그 미국 얘기만 하니까 한국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LG전자가 만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동 보일러가 붙어 있어요, 홈챗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동 보일러를 우리 서비스를 가지고 제어하는 것들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그 카톡이나 라인 채널 들어와서 LG전자 서비스인데도 경동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저희가 에코시스템의 하나 일원으로서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여러 파트너하고 협업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모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챗은 에코시스템을 위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oT 아까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으로 말씀드렸는데, IoT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 범주는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여기 그림이 좀 빠졌는데 여기 이제 가전제품들이거든요.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 가전, 그다음 CCTV, 자동차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가 그 가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붙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IoT라는 얘기가 회자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기기들, 예를 들어서 근 100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명,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방식들은 바뀌었죠. 지금까지 조명은 ON 하면 켜지고 OFF 하면 꺼졌어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변화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기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기기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이런 컴퓨팅, 인공지능 내지는 학습을 한다라는 이 모습들이
협업이 돼서 하나의 스마트 홈이든 아니면은 IoT 서비스로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 저희는 제조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들에서 앞으로 어느 지점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플랫폼도 준비하고 우리가 만든 플랫폼을 바깥으로 오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표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에 단일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이 쓰려고 했을 때 그 표준적 방법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은 뭐 구글과 애플처럼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뭐 고객이 많이 보고자 하는 서비스로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많이 쓸만한 기기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조금 더 IoT가 활성화될 때까지 두들기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한 2년, 좀 멀게는 5년 정도 다음에는 우리 집안 전체에 아마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보편화돼서 좀 편리한 그리고 혁신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IoT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